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 3동 4동 105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시흥시와 시흥시 의회를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함이 기본인데 양이 방대해서 의회 사무국에서 준 서식에 맞춰 쓰기 위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원본이 아닌 각색한 부실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감사하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 답변 논란으로 인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원본 그대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정리를 한다고 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의 사무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로움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정리는 하되 첨부 자료로 원본 혹은 원본 대조필 복사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보는 것은 의원의 몫입니다. 방대한 자료로 인해 의원이 힘들까봐 혹은 내용을 모를까봐 집행부가 의원을 걱정하는 일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있었던 시정질문의 답변서는 더 부실했습니다. 시흥시 의회에 의례적인 일이 발생할 만큼 최소한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서들의 분주한 움직임조차 없었던 6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로 인해 하반기에 있었던 시정질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없이 일괄적으로 원론적인 답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큰 틀에서의 답변, 오늘 답변서를 읽으신 시장님도 그 많은 내용을 그저 읽어내려가기만 함으로써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의미 없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한 의원과 주민들께서도 별 문제 없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의 의사결정,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해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서의 생각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관련 시정 질문은 부서의 단일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공사 비용이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 비용의 지출은 타당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도 의아한 정황이 있어 자료 요청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시정 질문감이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서면 답변을 유도받았고 지속적인 자료 요청으로 인해 받은 자료는 원본이 아닌 각색한 자료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첨부 자료도 최대한 늦게 준 부서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신 시장님께서 더 아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집행부 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소통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의회에 전달되기는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시정에 관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시장이 그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면 그 책임은 그 아래로 또 그 아래로 내려가 해당 실무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책임을 맡고자 하겠습니까? 조직이 수동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시정질문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인지 시정질문 답변을 하루 남기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한 것은 과연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집행부의 긴밀한 개혁 계획이었는지 답변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안에는 이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규 임용,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의 승진, 적재적소의 배치,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부서 이동, 고위직의 갑질, 괴롭힘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의 이야기. 행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아니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자리를 옮기니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함인지 직원 보호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사 안일, 복지 부동, 탈피, 창의적 전문적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직무 태만을 질책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보호와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이번 이 사안이 시장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는 의회 차원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6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일정을 조율해 볼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정례회에 하는 이유는 집행부 및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임시회의는 기간이 짧아 답변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을 한 의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시장 질문의 답변은 소통은 고사하고 원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어 보이도록 기술한 집행부의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시정 질문의 답변을 받는 하루 전 단행된 인사이동은 답변을 준비한 부서들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 발언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라고 표현하는데 고유의 권한인 시정 질문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9대 시흥시 의회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시정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시정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부서가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실하기보다는 모든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아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총 공사비가 350억, 토목공사비만 285억이라고 했던 서해안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갑자기 1154억이 4억으로 증가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물가 상승률 적용, 보상비, 감리 용역비, 기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 혹시 보고 받으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셨습니까? 예, 의원님 먼저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하실까요? 네. 285억이 1155억으로 증액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285억은 여러 토목 전기 통시 중에 일부인 토목의 도급 관련 금액만 285억이었거든요.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시장 질문 하실 때 이게 모든 공사 비용인지 그걸로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키신 그 시장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은 설명을 하셨다라고도 하시던데요. 이 부분부터 좀 바로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리면 먼저 제 질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285억 그 계약 현황에 보면 285억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고요. 저희는 그 자세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표면적인 부분을 보고 총 공사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서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해드렸죠. 네, 해주셨고 이게 총 공사비가 아닌 토목 공사 비용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285억은 토목공사비로 시작이 되나 물가상승률, 보상비 이 내용으로 비용을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그 안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다른 총 공사비 852억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숫자로 적어 주셨지만 그 숫자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총 숫자에 다른 세부적인 숫자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총 공사비 제가 1,174억에서 1,105 아니죠. 제가 지금 비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있었던 비용 그리고 지금 본 예산에 올라왔던 비용 그대로 총 1,154억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를 제가 묻기는 했으나 이 안에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입니다.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물가 상승률과 보상비는 숫자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물가 상승률 관련한 검토보고 용역서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그 자료를 받기 위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토 용역서 매우 두껍더라고요. 그 두꺼운 것을 2권, 4권 물가 상승률 지표를 검토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그 검토 사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겠죠.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셨고요. 보상비, 기타 사항들이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최초 공사비 852억, 그러니까 285억이 아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부터 사실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표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변하지 않을 수치를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두꺼운 보고서를 정리하기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보다는 처음 이 자료를 보는 저보다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두꺼운 자료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처음 보는 저보다 맞지 않는 표를 저에게 주시면서 눈속임을 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리고 똑같이 시장일 때도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의 형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앞에 모두 발언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일문일답을 요청하는 시정질문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이 답변서만 보고 아무 문제 없이 큰 틀에 봤을 때 전혀 숫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모습만 보고서는 넘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보고를 들으시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공사비 최초 공사비가 285억 잘못된 거다. 부서의 설명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저도 2000년 공직자분들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공직자분들의 신뢰에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주 큽니다.
저는 우리 시흥시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저는 공직사회를 믿고 있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열린 소통을 하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1분 1답이기 때문에 285억이 왜 1155억이 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285억이 1155억이 됐지라고 의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85억이 296억이 된 겁니다. 285억이 296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뭐 변동 영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말 그대로 285억이 1155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제가 들은 바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당연히 이제 질문하실 때 부정확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의 부족 때문에 잘못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질문이 진행되면 우리 시흥시 공직사회의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의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잘못하고 허위 보고하고 은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그게 우리 집행부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5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공사비 증여액을 어떻게든 안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해서 뭐 자재비 상승 등이 딱 이 시기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인상이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계약사항이 공개되어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또 표면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볼 수 있는데요. 토목 공사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통신 이 내용들 안에 이거에 대한 계약은 2023년 6월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계약인지에 대한 것도 여쭤봤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제가 논하고자 드리는 질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사실은 제가 표를 다 그렸고 그 표가 부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로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한 번 더 드렸고 확인 차원으로 드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시정 질문의 답변은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 답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인사이동은 이미 2천여 공직자분들에게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시정 질문이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셔서 이 시정 질문 답변이 뒤로 늦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있습니까? 고의성 그로 없습니다. 인해서 답변서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점에 물론 의원님께서 부족했다라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전혀 인사이동과 이 답변의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그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를 충실히 듣고 답변을 충실히 듣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시정 질문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정 질문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제가 이 시정 질문하는 이 답변서에 답변은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시장이 책임집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지시나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세하게 시정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요청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부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새로 오는 부서들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답변에 대해서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감사 요청 받아주신 걸로 알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